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용성인 비타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안 섞이는 거를 우리가 다 리피드라고 분류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각각이 다 기능이 달랐죠, 그렇죠? 백 같은 경우는 기능이 뭐였어요? 펫의 기능은 에너지 저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폴리피드는 멤브레인, 플라스마 멤브레인, 유케류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구성성 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동물에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의 기능이 뭐였어요? 그렇죠. 막에 멤브레인에 붙어가지고 뭔가 멤브레인의 플루이드를 조절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붙어 있으면 플루이드가 올라가야 되는가요? 유동성이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져요. 잘 안 움직이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시그널리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이제 전구체로 쓰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도 마찬가지지만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자임들의 코팩터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하다가 말았었죠.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워낙에 그 구성 원소를 보면은 C 대 H 대 O가 1대 2대 1이라고 마치 탄소에 물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이 돼 있어서 이름을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렇게 이름 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슈가, 심플 슈가 같은 경우에 탄소 개수가 이제 3개부터 7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알도스, 그렇죠? 케톤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케토스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폴리하이드로식 컴파운드를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니어한 폼인데 이제 수용액 상에서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반응에 의해서 이제 사이클릭한 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O가 여기를 C를 공격을 했는데 여기 알데하이드에 있는 C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요 C가 중요한 C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나와서 그냥 여러분 나중에 뭐 생화학이나 이런 거 배우긴 하겠지만 이걸 에노머릭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1번 에노머릭 카본. 그 프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요 2번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에노머릭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붙였다 풀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아래에서 공격하느냐 위에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OH가 요 이제 링 표면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CH2OH 요 반드하고 반대 방향에 있으면, 그렇죠? 이 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방향에 있으면 이거를 알파법이라고 했고, 같은 방향에 있으면 벤타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아이소머죠. 구조식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CH5의 구성성은 똑같은데 형태만 다른 그런 이제 아이소머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네 둘의 관계를 에노머라고 합니다. 에노머, 아이소머, 에노머, 얘네 둘의 관계를 이제 에노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노머릭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OH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해서 생겨진 어떤 아이소머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에노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요 D를 설명을 하려다가 말고 이제 끝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있을 때 얘네들의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RS 배웠죠, RS, 그렇죠? R폼, S폼, 그러니까 카이럴 카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이럴 카본 배웠죠. 저 C인데, 그러니까 팔 4개가 다 다른 게 있으면 카이럴 카본이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 맞죠? 카이럴 카본? 배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이럴 카본이 있으니까 입체 이성질체가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R폼, S폼 이런 거 배웠죠. 안 배웠,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RS 대학교 와서 배웠어요? 요즘에는 또 천천히 가르치는 RS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화학 시간에. 그렇죠? RS 아시죠? 제일 뭐 프로젝트가 낮은 거를
제일 뒤로 갔을 때 프라이티 순서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하면 R, 왼쪽으로 하면 S 이런 식으로 입체 이상객체의 그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을 쓰잖아요. 그렇죠? RS 배웠죠? 나중에 하라고 안 되는 네? 네? 처음 들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1학년, 여러분 1학년인가요? 2학년이잖아. 그 화학은 1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일반 화학을 안 들었어요? 화학 안 들은 사람, 일반 화학 안 들은 사람. 배웠대요? 배웠는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 그래서 사실 그 입체 카이랄 카본 중심으로 입체 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RS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평광을 쓰였을 때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해가지고 D, L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쵸? 다 되게 처음 듣는 것 같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올로지컬 몰레큘은 또 이제 요 D, L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요 DL이랑 또 다를 거예요. 요 소문자의 DL, 소문자로 이탈릭으로 쓰는 DL이랑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DL의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체 이색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바이오에서는 요거 DL 요거를 많이 쓰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글루코즈에 D가 썼잖아요. D. 그렇죠? D도 있고 이제 L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걸 D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기준을 정했어요. 그냥 D폼, L폼을 할 때는 그냥 기준 몰레큘 하나를 정했는데 그 몰레큘이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예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여러분 글리세롤 하면 알죠? 글리세롤이 어떻게 생겼어요? 글리세롤이 우리 저거 봤잖아. 글리세롤이랑 패티에시드 붙은 게 팻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글리세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맞나? H2C 하나 둘 이렇게 헷갈리고 H2OH 여기 HOH 이게 글리세롤이잖아요, 그렇죠? 맞나? 왜 이렇게 내가 헷갈리고 있어? 하나 둘 셋 그래서 H2OH 그렇죠? 이렇게 이거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 알데하이드면은 여기가 그냥 알데하이드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그렇죠? 뭐 글리세롤인데 하나만 그냥 OH가 아니라 알데하이드 그룹으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표시할 때 그 피셔 프로젝션 이런 거 배웠죠. 피셔 프로젝션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C, O, H 여기다가 C, H, O, H 여기 하나는 뭐 H, 하나는 O, 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선으로 결합을 표시한 거를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 사실 카본이잖아요. 카본이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얘네들이 앞쪽으로 여기 가로에 있는 거는 입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평면이 아니고 얘가 앞쪽으로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피셔 프로젝션이라는 게 이제 그림을 그냥 이런 이제 카본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릴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제 쭉쭉 그리고 요 약속을 할 때 요거는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고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도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뒤로 간 거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 것이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 물질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OH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이거를 그냥 D폼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D폼으로. 카이랄 카본, 얘 카이랄 카본은 뭔지 알죠? 카이랄 카본이에요. 얘 카본 중심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다 다르면 이게 카이랄 카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D폼이고 얘가 왼쪽에 있으면은 L폼이다.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빗대 가지고 다른 물질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요 제일 요런 카본일 B가 있는 데서 제일 멀리 있는 카본에 붙은 OH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서 정하는 거예요. D인지 L인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듣고서 보면은 지금 얘는 사실은 OH가 뭐 카이럴 카본이 여러 개예요. 그렇죠? 얘는 카이럴 카본이 아니에요. 아니고 얘는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멀리 있는 카이럴 카본이 5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인데 5번에 있는 OH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디글루코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게도 그 생물체에 있는 구성하는 당들은 대부분이 이런 D폼이에요. 슈가는 D폼. 사실은 뭐 이렇게 L폼도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뭔가 진화 과정에서 그랬는지 하여튼간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 그런 당들은 D폼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또 D에 가지고 많이 표현하는 게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우리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어떤 그룹이 있어요? 아미노산을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 그룹하고 산, 카복실 그룹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20개의 R 그룹, 다양한 이제 레지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여기다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무리하게 그 아미노산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은 카복실기, 그렇지? 있고 아미노기가 있고 뭐 H가 있고 이제 R 다양한 뭐 20개의 R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카복실기를 어디다 배치를 할 것 같아요? 카복실기를 어디다 배치하면 좋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배치하는 게 제일 그래도 맞겠죠.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으면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아미노 그룹은 어디다 배치하면 되겠어요? 요거 대신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NH2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다양한 뭐 R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D폼이에요, L폼이에요. D폼인 거야. D폼. 만약에 이거 CH3다. 그러면 이제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그러면 얘를 디알라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L알라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은 D일까요? L일까요? L입니다. 반대예요. 이게 참 그렇죠?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상하게 아미노산은 또 이렇게 되게 뭐 어떤 진화의 초기에서 L폼이 어떻게 선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론 이제 D폼도 가끔 뭐 우리 저번에 펩티도글라이칸 얘기했잖아요. 박테리아 셀과 이런 데는 D폼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단백질을 이루는 건 다 L폼이에요. 당은 다 D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고 여러분 D폼, L폼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다 알 수가 있을 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글루코즈인데 알파디 글루코즈인데 다른 말로 이제 뭐 피라노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각형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합쳐지면 단당 모노사카라이드들이 합쳐지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다이사카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수크로즈, 락토즈, 말토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는 있는데, 설탕은 글루코스하고 프럭토즈, 락토즈는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스, 말토즈는 글루코스 2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나오죠. 이거는 확실히. 뭐 이렇게 용어만 한국말로 해서 이제 나오면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것만 이제 알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일단 여기 이제 심플 슈가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사이클릭한 법을 그려주고 있고요. 여기 화살표를 표시한 게 뭐겠어요? 여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데죠. 그렇죠? 얘가 지금 붙어 있는 폼인데 얘가 떨어지면은 얘는 그냥 OH가 되는 거고 1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은 아까 1번은 뭐가 돼요? 그 알데하이드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알데하이드하고 해독식이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탄소를 아까 에노메릭 카본이라고 했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본이 되겠고, 프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2번, 그렇죠? 케토즈니까 2번에 카본일 리가 있잖아요. 여기 2번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번하고 요 5번하고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링이 글루코즈 같은 경우 육각형 링이 생기는데 얘는 이제 오각형 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오각형 링이 생기고 여기에는 이제 OH가 여기 CH2OH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락토즈, 갈락토즈는 글루코즈랑 거의 똑같은데 뭐 다른 그림 찾기 하면 뭐가 보여요? 4번, 그렇죠? 4번의 OH의 방향만 다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아이소모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에피머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아이소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심플 슈가인데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이런 다이사카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쉬운 것부터 보시면 이제 오른쪽 거 일단 보시면은 여기가 락토즈예요, 그렇죠? 우리 뭐 락토즈 젖당이라고 하는 락토즈가 되겠는데 얘는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그림에 이제 갈락토즈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결된 모양이 베타 원포 리퀴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베타는 뭔지 아시겠죠? 지금 갈락토즈가 이게 서큘러하게 될 때 이 OH의 방향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락토즈를 만들 때 쓰는 갈락토즈는 이 OH가 위로 간 거예요, 그렇죠? 요 CHOH 요하고 방향이 같은 방향에 있는, 그렇죠? 그게 베타 폼이잖아요. 그래서 락토즈를 만들 때 쓰는 갈락토즈는 요 베타 폼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타. 그래서 여기 이제 베타가 쓰여 있는 거고, 요 1번 탄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글루코즈 입장에서는 이게 몇 번이에요? 여기 4번이죠, 그렇죠? 4번, 4번 OH가 지금 아래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얘는 위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타 원포 링키지라고 하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1에서 4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뭘 표시하냐면 하여튼간 그 에노메릭 카본 그거를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1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4번이랑 연결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거는 여기 슈크로즈, 설탕입니다. 설탕 우리 뭐 잘 먹고는 있지만 구조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글루코즈랑 이제 프럭토즈가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은 글루코즈를 보면은 얘는 아까랑 다르죠. 갈락토즈는 위로 간 팔이었는데 얘는 아래로 간 팔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알파 폼이 쓰인 겁니다. 그렇죠? 스크로즈를 만들 때는 글루코즈가 이제 알파의 에노머가 쓰입니다. 그리고 요 프락토즈를 보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뭐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얘는 사실은 요 뒤집어진 거예요. 위에 거가 이렇게 딱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혀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번 여기 또 아래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위로 올라갔고, 다 이제 방향이 위아래가 지금 뒤집혀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번하고 1번하고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루코즈하고 프락토즈가 알파 1, 2 링키지로 연결이 되는데, 얘는 저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 그렇죠? 프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베타 폼이에요. 왜 베타예요? 얘랑 같은 방향이잖아요. 요 CH2OH랑 여기 요 OH랑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베타 폼인 거죠.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베타 폼인 거죠. 헷갈려요? 이게 지금 사이클릭한 폼이 되면서 새로 생긴 OH가 요거잖아요. 맞아요? 요거랑 어떻게 같은 방향 있죠? 얘는 베타 폼인 거예요. 맞아요? 얘는 이 OH랑 얘랑 다른 방향이죠. 얘는 뭐야? 알파 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 슈크로즈 만들 때는 요 베타 폼이 쓰였죠. OH가 지금 방향이 아래잖아요. 아래고 여기 있는 방향도 아래 방향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베타 폼이 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글루코즈는 알파 폼, 프락토즈는 베타 폼이 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가 쓰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결합에 관여하는 탄소는 글루코즈는 1번이죠. 프락토즈는 뭐예요? 2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이 서로 연결된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여기 락토즈랑 달리 1번도 아노메릭 카본이고 프락토즈의 2번도 아노메릭 카본이에요. 맞아요? 2번이 케톤 만드는 카본이잖아요. 그렇죠? 1번은 알데하이드 만드는 카본이고,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쓰이는 카본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스크로즈를 만들 때는 둘 다 아노메릭 카본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를 쌍방이 되는 거죠. 1번에서 2번도 가고 2번에서 1번도 가고 하니까 이렇게 쌍방 화살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요 아시겠어요? 슈크로즈랑 락토즈랑 만들어지는 어떤 방법의 차이를 눈치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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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아노메릭 카본이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하나라도. 이게 하나 살아 있죠. 그렇죠? 글루코즈에 요 1번 살아 있잖아요. 그 얘는 리니어하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쪽에 바뀌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서큘러하게 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슈크로즈는 어때요? 안 되죠. 완전히 막혔어요. 지금. 막혔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리니어한 폼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두 개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도 혹시 환원당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환원당?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얘가 이제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다른 얘가 알데하이드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옥시데이션 되면 다른 물질을 환원할 수 있죠. 옥시전 리액션 반응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환원당인데 수크로즈는 환원당이 아니에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뭐 생화학 때나 이런 데 나올 테니까 그때 아시면 될 테고, 하여튼간 여기서 요 화살표의 의미, 그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즈 두 개가 이것도 알파 1, 4 랭키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말토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 이제 글루코즈 여기 알파니까 저 이거 이렇게 있고 대신에 여기 글루코즈가 하나 더 이렇게 더 있어가지고 원포 랭키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더 뭐 합쳐지면 뭐 올리고당, 그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 이렇게 이제 점점 길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사카라이드는 뭐 중간 단계니까 한 10몇 개 뭐 정도까지 생략을 하고 폴리사카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존재하는 그런 폴리사카라이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폴리사카라이드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글루코즈로만 이루어진 스타치나 글라이코겐, 셀룰로즈 같은 게 있죠. 이는 그냥 글루코즈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구성성분은 그냥 글루코즈고요. 쪼개면 다 그냥 글루코즈만 나오는데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약간 물성이 다른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베타 1, 4 링키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글루코즈인데 얘가 요쪽 CH2OH랑 요 OH랑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얘는 뭐 뒤집혀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쭉 연결이 돼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쭉 연결이 될 때 그 사슬이 비교적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쭉 폴리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폴리사카라이드 사슬이 굉장히 이제 스태킹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단단한 그런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의 그 셀룰 같은 경우 굉장히 단단하죠. 여러분들 뭐 식물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되게 질기잖아요. 그게 다 이제 셀룰로즈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인 거죠. 결합할 때 이렇게 이제 베타 원펄 링키지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이렇게 리니어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스태킹이 잘 돼서 아주 단단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식물의 세포벽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반면에 뭐 스타치나 글라이코겐 같은 경우도 스타치는 뭐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글라이코겐은 이제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만들어지는 뭐 원칙은 거의 똑같은 건데 약간 모양새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치는 이제 셀룰로즈는 베타 원펄 링키지인데 얘는 알파 원펄 링키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CH2OH 위가 있고 OH가 아래로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알파, 그렇죠? 알파 글루코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알파 원펄 링키지로 쭉 연결되는데 그러면 셀룰로즈랑 달리 얘는 약간 꾸불꾸불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스프링 같이 이런 식으로 링키지가 만들어지면서 폴리사카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패키징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원폴 글라이콜리틱 링키지 이게 이제 메인 체인이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브랜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번하고 6번, 여기 6번이잖아요. 6번하고 1번이 서로 연결된 알파 16 글라이콜리틱 링키지가 이제 브랜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긴 메인 사슬이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브랜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스타치나 글라이코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글라이코겐이 브랜치가 훨씬 더 빽빽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구조적인 차이는 있지만 원칙 생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연결되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서브유닛이지만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폴리사카라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가라는 게 있는데 아가라는 게 그 한천 알죠? 무가사리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뭐 하얀 묵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서 놓쳐 나오고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해조류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폴리사카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카나기넨 이것도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좀 짠짠한 전분이랑 비슷하죠. 중국 음식에서는 전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농도를 조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네기넨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음식 만들 때 테이크나우에 쓰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폴리사카라이드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던 그런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있는데 얘네들의 뭐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메타볼리즘에서 뭐 중요하다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합성으로 글루코즈를 합성을 하죠. 생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물은 그냥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빛에너지만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광합성 반응에 의해서 글루코즈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되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식물 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빛과 물만 있으면은 그래서 막 자라는 거 너무 항상 신비한데 얘네들이 이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얘네들이 지구상에는 1차 생산자니까 우리 사람같이 그런 다른 생물체가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저장원으로 이제 글루코즈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글루코즈는 금방 또 사용이 되지만 뭐 좀 많이 남아돈다라고 하면은 얘를 스타치 같은 폼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셀룰로즈는 이제 구조적인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서 외부에 뭐 침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 같은 당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글라이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남아돌 때는 뭐 급하면 뭐 다 써야 되는 거고 더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글라이코젠 형태로 일시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팻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렇게 뭐 에너지 저장, 뭐 어떤 구조적인 역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몰레큘라 레코그니션, 뭔가 인지를 하는 거죠. 신호를 인지하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랑 세포끼리 서로 이제 인지를 해서 뭔가 생물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든지, 뭐 시그널링 한다든지, 아니면 세포랑 이렇게 서로 붙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당의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 종류 많이 봤는데 다양성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양성이 제일 높아요. 이런 모노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혈액형이죠. 그렇죠? 혈액형이 보면은 여기 이제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있는데 O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즈, 갈락토스, 에나세틸 갈락토스아민하고 갈락토스, 프락토스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O형은. 근데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에나세틸 갈락토스아민이 하나가 더 붙어 있고 당이, B형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즈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형의 혈액형에 있는 요 당은 뭐 A형이나 B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먼한 공통적인 그 당사슬이잖아요. 그래서 O형의 피를 여러분들이 뭐 A형 사람한테 그죠? 수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죠. 왜 그래요? 공통적인 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형의 혈액을 O형한테 이제 수혈하게 되면은 O형한테는 여기 끝에 달려 있는 그렇죠? 에나세틸 갈락토스아민 요거에 대한 이제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혈액 응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요. RBC에 있는 요 ABC, ABO 타입이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그 MBTI가 더 대세라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또 그거 전에는 이 혈액형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또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쵸? 그래서 뭐, 쟤 보면, 쟤 A형이야, 뭐, 쟤 B형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근거는 없다고, 그죠? 이거 단 하나 차이로 뭔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다 결정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기능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봤고요.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생화학 때는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도 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테니까 기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틴 넘어가는데 이제 프로틴은 뒤에 프로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효소 이런 거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세포 내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일꾼이 단백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DNA에 그 유전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DNA일 뿐이지. 걔네들이 발현이 돼서 익스프레션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만 다양한 이제 세포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대부분의 셀러 펑션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역할도 엄청나게 다양한 거죠. 여러분 뭐 잘 아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너무 잘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셉터, 뭐 수용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이제 뭐 멤브레인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어떤 리셉터가 있는 거죠. 이 단백질 주황색이 이제 단백질이에요. 이게 리셉터인데 말 그대로 뭔가를 신호를 딱 리셉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떤 케미컬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 케미컬이 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은 뭐 돌덩이 같이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요 시그널 몰레큘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컨포메이션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어떻게 그냥 체인이니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체인이니까 얘네들이 플렉서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음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컨포메이션이 바뀌어서 보면은 요 밑에 부분의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모양이 바뀌면서 뭐 활성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붙지 못했던 단백질이 붙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신호들이 그 아래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면역 반응에서 우리 항체도 단백질이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를 이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인지를 하고 딱 결합을 해서 없앤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체도 뭐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터라고 하면은 약간 두 가지 뭐 개념을 쓰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멤브레인에서 물질 수송에 담당하는 거, 뭐 어테이크를 하거나 그냥 펌프를 해서 밖으로 빼내거나 이런 것도 트랜스포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혈액에서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은 또 산소의 트랜스포터, 그렇죠? 캐리어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역할을 하는 프로틴. 아까 뭐 셀룰로즈 같은 것도 구조적 역할을 하는 폴리사카라이드였지만 구조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단백질 성분이 케라틴. 그렇죠? 케라틴 굉장히 단단한 케라틴 다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액틴 마이오신, 뭐 근육의 액틴 마이오신도 있고, 저번에 세포 구조를 할 때 사이토스켈레톤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어떤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도 뭐 그런 액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뭐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은 약간 어떤 그 피브릴 형태, 사슬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단백질은 약간 둥글둥글한 약간 글로불라한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도 약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미생물, 뭐 하고 뭐 사람, 동물, 식물 다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 생물체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작동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양성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문장에서 좀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아미노산, 너무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백본, 아까 그림에 있죠. 그래서 여기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그룹, 이게 이제 백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개의 사이드 체인, 저기 이제 R이라고 저기 R이라고 표시한 그런 20개의 서로 다른 이제 사이드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사이드 체인은 뭐예요? 혹시 아미노산 중에서 저기 여기 지금 뭐 CH3를 한 게 알라닌인데 제일 간단한 건 혹시 알아요? 제일 작은 아미노산? H, 그죠? 거기서 글라이신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 H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는 카이럴 컴파운드 아니에요. 그래서 글라이신만 유일하게 DL 글라이신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L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폴리펩타이드 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된 거를 이제 폴리펩타이드로 하는데, 그러면 이 백번이 쭉 연결이 되고 R 그룹들이 이제 쭉 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미노산 20개가 쭉 뭐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진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이 기능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이제 리니어하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3차 구조로, 그렇죠? 3디멘셔널 스트럭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틴 폴딩, 여기다 접는 거죠. 이렇게 종이접기 하듯이 실을 잘 접어서 기능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프로틴 폴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틴의 3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시퀀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시퀀스를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죠? 혹시 그러다가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죠. 뭐예요? AI. 그래서 여러분 뭐 노벨상 작년에 받았죠? 그 알파폴드라는 거 들어봤죠? 알파폴드라는 거. 정말 폴딩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AI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1차 구조, 암노산 시퀀스로부터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분야가 엄청나게 순식간에 발전을 했습니다. AI 덕분에. 참고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시드 그룹하고 암노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미노 그룹하고 에시드 카복실 그룹이 있고 20개 사이드 체인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생물체의 보통 pH가 어떤 상태예요? 중성에 가까워요? 뭐 이렇게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산성에 가까워요? 세포 안에 pH가? 산성? 7점, 그쵸? 그러면 뭐예요? 거의 중성에 가까운 거죠? 중성에 가깝고 얘들은 여러분 이온화는 알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COH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겠어요? 세포 안에서는 프로톤이 떨어져 나와서 CO 마이너스 형태로 있겠죠? 그쵸? 얘는 프로톤이 붙어서 NH3 플러스, 그쵸? 양이온 형태로 있겠죠? 그쵸? 이온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다 이온 형태로 CO 마이너스, NH3 플러스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암노산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카보실리하고 아미노 그룹하고 합쳐져서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그런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반드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CONH에서 펩타이드 반드. 이거는 뭐 당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효소 반응에 의해서 매개하는데 이거를 매개하는 거대한 효소가 뭐예요? 아무튼 사슬을 쭉 붙여줄 수 있는 엔자임 컴플렉스가 뭐죠? 단백질 생산을 어디서 하죠? 라이보좀. 그렇죠? 라이보좀이 이걸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스르르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랜덤하게 붙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mRNA에 있는 시퀀스를 보고 거기 매칭되는 아미노산을 스르르 붙여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한 거고 이건 이제 아미노산 두 개가 연결되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쭈루루루 연결이 된 요 물질을 우리가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냥 프로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보통 이제 뭐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뭐 펩타이드라고 하면 조금 짧은 아미노산 한 10개 뭐 이렇게 정도 조금 짧은 걸 그냥 펩타이드 조금 더 긴 거를 폴리펩타이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다른 말로 이제 프로틴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쭉 연결되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아미노 그룹하고 카복실 그룹은 다 사라졌죠. 펩타이드 반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남아있는 거는 제일 끝에 있는 아미노 그룹하고 제일 끝에 있는 카복실 그룹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노산 그 프로틴 사슬,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표현할 때 이렇게 N터미널, C터미널, 그렇죠? N말단, C말단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성을 부여를 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쭉 연결되면은 뭐 마지막에 있는 N하고 마지막에 있는 C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폴리펩타이드 체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용 폴리펩타이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프로틴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뉴클레이크 애시드예요. 핵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핵산 뉴클레이크 애시드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또 처음 듣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그 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이크 애시드의 빌딩 블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적인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이 있습니다. 당. 우리 앞에 배웠던 당이잖아요. 당인데 얘는 5탄당이에요.
라이보스. 우리 보통 우리 저번에 봤던 거 다 6탄당이었죠? 글루코즈, 갈락토스, 프락토스 다 6탄당. 탄소 6개짜리였는데 여기는 이제 5개짜리인 라이보즈가 뉴클레오타이드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라이보즈는 여기 CH2OH가 있을 테고 여기도 OH가 붙어 있었겠죠. 여기 1번에도 OH가 붙어 있는 여기 이제 라이보즈가 되겠습니다. 라이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이보즈는 원래 2번에 OH가 있어야 되잖아요. OH가 있어야 되는데 DNA를 RNA를 만들 때는 그냥 OH가 있는 정상적인 라이보즈가 사용이 되는데 DNA를 만들 때는 2번 탄소에 있는 O가 사라진 그래서 디옥시, 그렇죠? 디옥시 라이보즈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의 백본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습니다.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고 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1번 탄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이루는 베이스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이렇게 A, G, C, T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4개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처음 듣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터미널러지가 있는데 이제 베이스, 우리말로 염기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우리가 이제 요 슈가 라이보즈하고 베이스만 2개만, 포스페이트는 빼고, 그렇죠? 요 슈가하고 베이스만 합쳐서 부르는 이름은 뉴클레오사이드예요. 타이드 T 대신에 이제 S를 넣었고 뉴클레오사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포스페이트까지 있는 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번호를 붙일 때 여기서는 지금 그냥 1, 2, 3, 4, 5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 베이스에도 또 카본의 그 넘버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걔랑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뉴클레오타이드의 넘버링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보즈 링에 있는 탄소는 프라임을 다 붙여요. 그래서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4 프라임, 5 프라임 이런 식으로 프라임을 붙여갖고 넘버링을 하는 게 그냥 약속이에요. 베이스에 있는 1, 2, 3, 4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5 프라임, 3 프라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여기 탄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프라임을 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얘기했던 이제 부분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이스 대신에 지금 저기 프라임 붙어 있죠, 그렇죠? 1, 2, 3, 4, 5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 베이스는 그냥 1, 2, 3, 4, 5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중에 여기 이제 아데닌의 구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아데닌이고 구아닌이 있고 사이토신, 사이민이 있고 근데 여기 들어보겠지만 이제 RNA에는 그렇죠?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대신 그렇죠? 사용이 됩니다. mRNA 같은 걸 만들 때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한 거 아데닌, 구아닌은 여기가 링이 2개 있어요. 그렇죠? 링이 2개 있어서 얘를 홈칭해서 퓨린, 그렇죠? 퓨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CTU 같은 경우에는 링이 하나예요. 그렇죠? 뒤에 여기 보면 그냥 링 하나가 있어요. 입법한 링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피리미딘, 그렇죠? 피리미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그룹핑을 해서 부르는 말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퓨린과 피리미딘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듣고 까먹고 하니까 이번에 확실히 안 까먹으면 됩니다. 퓨린과 피리미딘 이렇게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RNA를 만들 때는 이 2'의 하이드로시가 있지만 DNA 만들 때는 디옥시 라이보즈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라이보즈하고 베이스랑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AGCT가 붙은 당의 AGCT가 붙은 이 물질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이 붙어 있는 거를 아데노신, 구아닌이 붙으면 구아노신. 그러니까 퓨린은 신을 붙이죠. 피리미딘 같은 경우에는 D를 붙여요.
사이티딘, 사이미딘, 유리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합쳐서 포스페이트까지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뭐 이렇게 여기 이원이 있으니까 아데닐 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붙입니다. 아데닐 레이트, 구아닐 레이트, 사이틸 레이트, 사이미딜 레이트, 유리딜 레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클레오사이드에서부터 H를 부린 것도 있고 아데닌 구아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붙이고 약간 좀 규칙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명명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지만 만약에 요거를 요 몰레큘 전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를 아데닐레이트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아데닐레이트라고 부르면 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뉴클레오사이드에 포스페이트 하나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뉴클레오사이드가 뭐예요? 이게 아데노신이죠. 포스페이트이 하나 있죠. 그럼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를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이름을 우리가 알려면. 그래서 여기가 A 대신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C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붙이겠어요? C다. 그러면 얘를 사이티딘 모노포스페이트, 그렇죠? 아니면 뭐 사이티딜레이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명명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베이스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AG는 링 2개, 퓨린, 그다음에 TC는 피리미딘이고 유라실 같은 경우에 여기 메틸기 대신에 H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베이스 페어링, 하이드로젠 반딩 할 때는 요 왼쪽이 쓰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메틸기가 있건 H가 있건 전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랑 T, 이제 G랑 C가 이제 하이드로젠 반딩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쳐진 요 부분, 요 N의 당이랑 연결되는 그런 부위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얘를 염기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뭐 아미노 그룹 이렇게 N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염기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아데노신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페이트 붙어 있으면은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그렇죠?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ATP. 그렇죠?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체인이 이제 쭉 연결이 돼서 이런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이 만들어질 때는 여기 이제 5'에 있는 이제 여기 포스페이트하고 그다음에 3'에 있던 하이드록실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돼가지고 애들이 쭉쭉쭉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이 만들어지면은 요 5' 포스페이트 그룹이 노출된 그런 부위를 우리가 그 사슬의 5' 엔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반대편을 3' 하이드록실기가 노출됐잖아요. 얘를 이제 3' 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클레이크 애시드의 사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항상 얘기를 할 때 5', 3' 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은 어떻다고 했어요? 단백질은 방향성을 표현할 때 아까 N-터미널, N-터미널이죠? 암소 그룹이 있는 거하고 카보실 그룹이 있는 거. 그래서 N 방향성, NC, 얘는 이제 5',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 사슬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지금 H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NA의 한 가닥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DNA는 한 가닥이 아니죠. 그렇죠? RNA는 한 가닥으로 작용해요. 그렇죠? RNA는 한 가닥으로 작용하는데 DNA는 항상 두 가닥, 그렇죠? 더블 헬릭스를 만들기 때문에 옆에 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짝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더블 헬릭스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베이스 간의 페어링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싱글 스트랜드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C가 있고 T가 있고 이제 반대편 스트랜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C랑 베이스 페어링을 하는 게 G인 거죠. 그래서 C, G는 수소 결합을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T하고 A는 두 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GC 결합이 더 세겠죠. 그렇죠? H보다. 여기 자세히 보면 구조가 틀려 있어요.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어요? T 구조가 뭐가 틀렸는지? 알았어요. CHS 그리 생겼지. 맞아요. 더블 반대로 카본이 8이 4개가 되는데 5개가 나겠죠. 이 교과서가 여러분 책 안 샀죠? 은근히 이런 우리들이 시원치 솔솔하게 문제피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TA 더블 반드, GC는 트리플 반드 이렇게 베이스 페어링 하고 있고 이게 수소 결합이죠. 수소 결합인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스트랜드의 방향성이 반대예요. 그렇죠? 왼쪽은 위쪽이 5', 오른쪽은 아래쪽이 5'. 그렇죠? 서로 이제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 엔타이 패러럴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엔타이 패러럴 스탠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베이스 페어링에 의해서 두 개의 가닥이 연결되면서 이런 더블 헬릭스 구조를 이루는 게 DNA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더블 헬릭스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 폼이 있죠. 중간에 폼. 그래서 그루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루브가 뭔가 춤출 때 그루브를 타는 그렇게 많이 쓰지만 이게 이제 그루브라고 해서 이런 좀 홈이 좁은 홈이 있고 여기는 좀 큰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이너 그루브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메이저 그루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더블 엑스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홈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게 억세스할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억세스를 할 때 이런 이제 이렇게 케미컬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AGA로 있을 때랑 뭐 CCC로 있을 때랑 어떤 그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케미컬한 스트럭처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뭐 단백질 같은 게 붙을 때 붙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DNA 보통 한 턴이 이제 대충 한 10베이스 페어 정도가 한 턴을 이루는 이런 정도의 스케일로 이렇게 이제 DNA 더블 헬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프로캐리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다긴 해요. 이렇게 단데 이제 유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DNA 더블 헬릭스가 이제 복잡한 어떤 구조로 더 컴팩트하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일단 이제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봤던 이런 더블 헬릭스예요. 헬릭스 폭은 한 2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냥 이런 걸 그냥 네키드한 폼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이 DNA를 이 히스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DNA가 이렇게 돌돌돌 감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히스톤을 뭐 구슬이라고 하면은 뭐 비소너 스트링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겨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감긴 다음에 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구는 아니고 약간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들이 이제 사이사이 샥샥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라인이 되면서 약간 좀 컴팩트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크로마틴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틴 이렇게 이제 히스톤에 쌓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캐리ot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근데 뭐 뒤에 요 안에 예를 들어서 뭐 DNA RNA 폴리머리즈가 붙여가지고 막 전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삐죽고 들어가기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히스톤 구조를 어떻게 잘 뭐 바꾸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절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후생 유전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후생 유전학, 에피지네틱스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후생 말 그대로 태어난 후에 뭔가 만들어지는 유전인 거예요.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유전은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받은 DNA 서열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인 건데 후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뭔가 그 유전자 주변에 변화가 생기죠. 그 대표적인 게 이 히스톤의 모디피케이션이에요. 히스톤이 뭔가 이렇게 아세틸굴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히스톤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있던 게 뭐 풀어질 수도 있고 풀어져 있는 게 컴팩트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전자가 원래 타고날 때는 발현 안 되던 게 발현 잘 될 수도 있고 발현이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라는 굉장히 아주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게 후생 유전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물론 이제 뭐 환경 요건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유전자의 이런 발현 같은 게 좀 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무서운 거는 이게 또 유전도 돼요. 다식할 때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얻은 좋은 특성 에피지네릭 어떤 그런 특징이 전달될 수 있고 아니면 나쁜 어떤 마커가 또 전달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좋은 유전자는 타고났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도 좋아서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 다 들어왔을 테니까 좋은 유전자는 타고났는데 그걸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좀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후손 에피제틱스가 거기랑 관련 있는 게 요 힐톤 단백질과 이 DNA의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이죠. 크로모솜 뭐 그릴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냥 세포 막 왕성하게 대사하는 세포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게 컨덴세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컨덴세이션이 되려면은 굉장히 여러 번의 접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요 선하나가 사실 요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부러져가지고 어떤 스캐폴드 단백질에 이제 붙으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붙여지는 거고, 요게 얘가 또 접히는 또 한 번 더 접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컴팩트한 이런 크로모존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셀 디비전 때 이제 메타페이즈 중기 셀그죠 디비전 때 중기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형태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물론 한번 복제가 된 거죠. DNA가 복제가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한쪽 여기 하나 원래는 보통 세포에서는 한쪽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돼가지고 축카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에는 굉장히 컨덴세이션이 된 형태로 이렇게 이제 X자 같은 크로모존 형태를 이루면서 이제 셀 디비전 때 양 세포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캐리오틱 크로모솜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틴의 이제 그 구조는 나중에 메타페이지에서 완전히 컨덴세이션된 크로모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1400 나노미터 큰 사이즈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히스톤으로 감겨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우리 유캐리ot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사이즈가 커서 그 세포 안에 이거 핵 안에 이걸 다 꾸겨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이거를 넣는 데 있어서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DNA의 레플리케이션인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셀 프로세스하고 하는 데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우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레플리케이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다 알 텐데 일단은 레플리케이션 할 때는 워낙에 이게 한 카피가 이제 두 카피가 되는 거잖아요. 두 카피가 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뭐 세마이 컨저버티브 레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부모 페어런탈 스트랜드는 남아 있고 그거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새로운 스트랜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엔자임은 DNA 폴리머레이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페어런탈 스트레인의 한 가닥을 복제해서 다른 새로운 가닥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RNA가 합성돼도 마찬가지고 항상 요 체인이 이렇게 일롱게이션이 될 때는 항상 3' 엔드에 새롭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가면서 체인이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기질 서브스트레이트는 항상 뭐예요? 포스페이시 3개 붙어 있는 게 쓰입니다. 원래 들어오고 나면 포스페이트 하나만 남잖아요. 하나만 남는데 기질로는 항상 포스페이시 3개 있는 게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뉴클레오사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 더 정확하게 하면 뭐겠어요? 디옥시가 되겠죠. DNA니까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줄임말로 뉴클레오사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는 줄이면 뭐겠어요? 세 글자로 줄이면 DNT가 되겠죠. 뉴클레오사이드 아까 포스페이트 뺀 거는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했잖아요. 뉴클레오사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고 여기는 DNA의 영이니까 디옥시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RNA 만들 때 쓰는 기질은 뭐겠어요? RNA 만들 때 쓰는 기질은 NTP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라이보즈, 디옥시 라이보즈가 아니라 라이보즈가 바로 구성된 NTP가 기질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인이 일로게이션 될 때 항상 요 3'의 하이드로시가 있잖아요. 그 O가 요 P를 이제 어택을 합니다.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게 되면은 요 파이로포스페이시, 그러니까 P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를 파이로포스페이시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나가게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베이스 페어링을 통해서 여기에 컴플리멘터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일롱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합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보면은 이런 이제 뭐 리빙 그룹, 여러분 아직 유기화학은 안 배웠죠? 좋은 리빙 그룹, 떨어져 나가는 그룹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네.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떨어져 나가는 게 있으면 더 반응이 촉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거 이제 되게 뭐 낭비인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괜히 포스페이트 같은 거를. 근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더 반응이 더 에너지 측면에서 더 유리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리빙 그룹이 있으면 반응이 잘 가게 됩니다. 유기학에서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반응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얘는 아무 데서나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항상 일어나는 시작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100에서 20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그 오리진을 인지하는 오리진 레커그니션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단백질이 거기에 딱 붙어서 필요할 때 레플리케이션을 시작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캐리온, 박테리아, 대장균 이런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딱 하나 있어요. 자, 크로모솜상에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부터 모든 레플리케이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캐리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모솜에는 수천 개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어서 얘네들이 동시에 레플리케이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될 때는 이렇게 일단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DNA가 좀 벌어져야지 싱글 스트랜드에 있는 그 베이스 시퀀스를 읽고서 거기에 이런 템플레이트를 해서 계속 붙여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레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양방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바이 디렉셔널 레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여기가 이제 벌어지겠죠. 여기 벌어지는데 이쪽을 만나는 게 포크처럼 생겼잖아요. 포크. 그래서 이걸 레플리케이션 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까 버블 같이 보이잖아요. 전자연물은.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버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용어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플리케이션 이제 스피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콜라이가 한 5메가 베이스 페어 정도의 크로모점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5메가 베이스. 5 곱하기 이제 10의 6승 베이스 페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레플리케이션 하는 스피드가 1초에 1000 베이스 페어. 엄청나죠? 딱 이렇게 찰칵 하는 순간에 1000개가 붙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1000개를 지나갈 때 랜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춰야 되잖아요. G는 C, A는 T 맞추면서 1000개를 붙여 나가요.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땅 하는 순간에 찰칵 하는 순간에 1000개가 쭉 붙여 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질문 이 이콜라이 지놈을 레플리케이션 할 때 전체를 할 때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음, 5,000초 맞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2,500초. 왜 그래? 양방향이니까. 그렇죠? 한 방향으로 하면 5,000초겠죠. 근데 양방향이니까 2,500초.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 또 나오게 낼 거야 나중에 2,500초인데 실제적으로 그럼 2,500초는 몇 분 정도 되나요? 2,500 나누기 60하면 몇 초? 몇 분 정도 나오나? 40분? 80분 정도 되나? 40분. 근데 뭐 이콜라이 우리 실험실에서 막 먹을 거 잔뜩 주고 잘 키우면은 20분이면 더 걸린대요. 말이 안 되죠. 레플리케이션은 40분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셀 디비전 맞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이거는 뭐 더 사이즈 크고 근데 이제 더 느려요. 느리긴 한데 다행히 뭐예요? 오리진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다 끝났으니까 DNA가 지금 복제가 되고 레플리케이션이고 여기서 이제 mRNA 만들었으니까 트랜스크립션,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그렇죠? 이게 이제 진 익스프레션의 과정이 되는 거고 DNA, RNA 구조의 차이점 포리피컬하게는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라이보스. T 대신에 U. 스트럭처럴로는 더블 스트랜드, 싱글 스트랜드. 그래서 일단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내용이지만